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 사람 끌어내.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저 손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을 리 없잖아. 고급스러운 유리 진열대 위에 반짝이는 보석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주말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보석 매장 에투알 주얼리는 매일같이 상류층 고객들로 붐볐다. 매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긴 카펫으로 꾸며져 들어오는 순간부터 호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매장 직원들이 조용히 숨죽인 채 한 남자를 애워싸고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고 한 명은 조심스럽게 무전으로 보안을 부르려는 모양이었다. 관리자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아까부터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얼굴은 이미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고 손짓은 매우 거칠었다. 그가 불쑥 외쳤다. 뭐가 문제냐고? 당장 말해. 팀장님, 이분이 그냥 반지를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말이 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여기서 구입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팀장님, 그래도 손님이니까 이봐요, 당신. 여기 같은 고급 매장에 오려면 최소한 차림새라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구석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스냅백 모재 편한 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 그리고 슬리퍼로 보이는 샌들을 신었으니 분명 매장 분위기와 동떨어져 보이긴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그냥 반지를 보러 왔어요. 뭐라고? 그런 복장으로 들어와서 단지 반지를 구경하고 싶다고? 네. 오늘 시간이 좀 나서요. 그리고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웃기지도 않네. 어떻게 이 매장 가격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반지 하나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 알고 있습. 그래도 오늘 이곳이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직접 와봤어요. 사방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네. 다만 팀장 저 사람 원래도 까다롭긴 하지만 오늘따라 더 심한 것 같아. 그러게 저렇게 매장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이다니. 한쪽 구석에서 다른 고객이 속삭이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이거 촬영해도 되나? 몰라. 너무 심각한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이도 조심스레 대꾸했다. 근데 혹시 나 저 젊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조금 익숙한 얼굴이긴 해. 매장 책임자인 팀장은 여전히 거친 태도로 몰아붙였다. 보아하니 인터넷에서 얼핏 본 것 같아서 착각하나 본데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달라고. 죄송하지만 쇼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 네가 감히 자유를 논할 자격이 있어. 정말로 돈이라도 있으신가? 네, 사려고요. 제발 물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있던 여직원 한 명이 팀장의 팔을 잡으며 간신히 만류했다. 팀장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혹시나 정말 구매 의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뭘 알아? 저런 몰골로 들어온 손님이 진짜 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매장 이미지만 망치잖아. 우리는 엄선된 고객만 상대해왔고 명성이 흔들릴 순 없다고. 그러다 젊은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슬쩍 말을 끼어들었다. 보아하니 이곳은 아주 유명한 보석 매장인가 봐요. 고급 라인으로도 유명하고 제 스타일이 문제라면 죄송합니. 그런데 정말 사고 싶은 반지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가격이나 들어보시지. 우리 매장에서 제일 저렴한 게 기본 1,000만 원 이상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괜찮습 보여주세요.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진열장 안특정 반지를 가리켰다. 자, 저거라도 꺼내줘. 얼마나 비싼지 보면 바로 나갈 걸세. 그렇게 나온 반지는 깔끔하게 세팅된 다이아몬드 링이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플래티넘 밴드 위에 작은 다이아가 얹혀 있었지만 결코 싼 물건은 아니었다. 자, 보시지. 이게 1200만 원짜리다. 디자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매장에서 최저가 라인에 속한다네. 예쁘네요. 이 반지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하, 정말 이거 하나 살 돈이 있으신가? 네, 문제없습. 계산은 현금으로 할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몇몇 손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속삭였다. 현금이래. 대체 뭐지? 진짜 가진 자인가?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지? 팀장이 눈살을 찌푸린 채 다시 물었다. 돈이 있다고? 어디서 빌려온 거 아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저, 그냥 축구하는 사람입니다. 축구? 아, 아마추어 동호회 정도는 하는 모양이군. 비싼 시계를 차고 들어왔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슬리퍼에 트레이닝 바지라니. 어디 가서 내가 헛소리 했다고 하지 마라. 이때 매장 문이 다시 열리면서 두세 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잠시 스캔하더니 슬쩍 동행한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어? 저분 손흥민 선수 아니야? 말도 안 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러고 보니 닮았다. 정말 손흥민 맞아? 분명해. 근데 분쟁이 생긴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재빠르게 주변 상황을 살폈다. 매장 분위기는 이미 한껏 얼어붙어 있었다. 팀장과 젊은 남자는 팽팽히 대치하고,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는 형국이었다. 거기 당신 웃기지 마. 손흥민이라고? 내가 손흥민 얼굴을 모른다고 생각해? 우리 매장에 들르시는 명망 높은 유명인들은 모두 BP 고객으로 처리한다고. 이 매장 명부에도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짜나 다름없어. 그럼 제 명함을 보여드리면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권이라도? 명함 필요 없어. 난 당신이 우리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만약 이 매장에서 결제를 못하면 무고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지금 당장 나가! 갑자기 매장 한쪽에 있던 은발의 할머니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혹시 착각이실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로 유명한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어도 일단 고객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할머니, 이건 우리 매장의 운영 방식입니. 그래서 명성을 유지해왔고, 그래서 여기 오는 고객들도 안심하고 쇼핑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우리 매장 방침을 바꾸라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하지만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 고객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다. 저기, 혹시 정말로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젊은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저 손흥민 맞습니다. 진짜 세상에 직접 뵙게 되다니 사인 가능하세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팀장이 벌컥 화를 냈다. 멋대로 팬사인회를 열 생각이야? 여기서 그럴 자격 없으니 꺼지라고. 그러자 여성 고객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팀장님, 실제로 손흥민 선수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실 수 있죠? 유명인은 우리 매장에도 자주 옴니 보통은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최소한 매장 드레스 코드를 지키죠.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켰습니다. 젊은 남자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이 불편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입고 와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 제 생활 패턴이 워낙 편한 옷을 입는 편이라 그리고 매장에 피해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피해? 우리가 난처해진 건 사실이지. 지금 당장 나갈래? 아니면 보안 불러서 끌어낼까?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소공어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하는 듯했다. 그냥 반지 하나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분명 말씀드립니 그 반지 사겠습니다. 팀장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마치 시험 보듯 쏘아붙였다. 좋아. 그러면 살 수 있다면 사봐. 현금이라 했으니 아예 현금을 여기 테이블에 꺼내봐. 당연히 카드 결제를 해도 되는데요. 현금이 된다며? 왜 말을 바꿔? 아니요. 그냥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대로 결제하면 되잖아요. 여기 포탄 말기 있죠. 주변에 있던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팀장님. 그럼 카드 가져왔나? 당장 결제해봐. 젊은 남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러나 팀장은 계속 날선 목소리를 이어갔다. 설령 손흥민이라 해도 우리가 굳이 상대해 줄 의무는 없어요. 당신 같은 복장으로 들어와선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렸으니 우리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그러자 또 다른 중년 고객이 중간에서 거들었다. 팀장님, 그 정도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설사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매장에 들어와 구매 의사를 밝힌 손님을 이렇게 내쫓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하다고? 그럼 우리 매장의 전통과 규칙은 뭘로 지키죠?
이런 식으로 아무나 들어와서 제멋대로 둘러보다 가면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습니까? 사방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은 그렇긴 하지. 보안상 문제도 있을 테니 매장 측 입장도 이해는 간다. 라고 수긍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저렇게 무례하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때 매장 안이 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직원을 통해 결제를 시도했다. 직원은 어색한 눈빛으로 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승인 메시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결제 승인됐습니다. 승인? 직원은 깜짝 놀라며 확인했다. 네, 팀장님, 방금 1200만 원 결제 완료됐어요. 뭐, 팀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구경하던 몇몇 사람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계속했다. 그리고 다들 술렁거렸다. 진짜로 구매했네. 저게 최저가 라인이라고 해도 1000만 원 넘는 반지인데 손흥민이면 그 정도 돈은 크게 문제 없겠지. 팀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쏘아붙였다. 좋아, 카드 결제된 건 확인했다 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당신 같은 스타일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팀장님, 왜 자꾸 옷차림 가지고 그러세요? 제품 사겠다는 손님을 내쫓으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슨 문제를 더 거론하시는 겁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고객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무 억지 부리는 것 아닌가? 그래도 팀장이니까 원래 그렇게 점장보다 더 꼬장 부린다고 하던데. 한편 남자는 결제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다가 종업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포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얼떨떨해하며 대답했다. 당연히요, 손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퉁명스럽게 끼어들었다. 포장도 VIP 패키지가 따로 있는데 그건 추가 비용이 든다. 저렴한 기본 포장으로 해도 괜찮겠지. 젊은 남자는 얼굴에 약간 피곤한 기색을 띠면서도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원하는 건 특별히 없으니 일반 포장이라도 예쁘게 부탁드려요. 직원이 작은 상자와 리본을 챙겨오며 말했다. 네, 최대한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릴게요. 매장 분위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팀장의 태도에 분노와 불편을 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장 정책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옹호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예상치 못한 큰 소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제까지 됐는데도 팀장은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결제했으면 얼른 나가라. 혹시 여기서 또 사진이라도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리면 곤란하니까.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들어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사진 찍을 생각도 없고 이 매장에 피해가 가도록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친구 결혼 선물로 반지를 사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가꾼 SNS에 올려서 주목받으려던 수작 아니야? 왜 그렇게 부정적이신가요? 전 단순히 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흥민인 걸 맨 처음부터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수상해. 진짜 유명인이라면 이렇게 몰래 와서 구매할 이유가 뭐야? 단지 조용히 사고 싶었기 때문이니 주변 시선 받기 싫었고 옷차림에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진짜 손흥민 맞대. 대박. 나도 팬인데 사인 받아야 하나? 근데 지금 팀장이랑 완전히 대립 중인 것 같은데?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한 남자 직원이 매장 메인 데스크 쪽에서 조용히 무전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매장 경영을 총괄하는 듯 보이는 나이 지긋한 이사가 급히 달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이사에게 상황을 전하려 하자 팀장이 먼저 나섰다. 이사님, 여기 손님이 매장 품위를 손상시키는 복장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분이 자신을 손흥민이라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상쩍고. 그러자 이사가 팀장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TV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저분이 정말 손흥민 선수 맞잖아. 그런데 그리고 복장이 어떻든 손님이 제품을 사겠다고 하고 이미 결제까지 했다며.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야? 팀장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 우리 매장은 아주 엄격한 드레스 코드와 VIP 전용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입고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사는 딱 잘라 말을 끊었다. 팀장, 회사 내부 방침은 무조건 고급 차림이 아니면 거부한다가 아니야. 상류층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드레스 코드 권고 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사님, 그럼 매장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 이렇게 무례하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야. 손님이 구매 의사가 있고 실제로 결제를 했다면 우린 그분을 정중히 모셔야 해. 더구나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라면 오히려 매장 홍보에 도움될 수도 있잖아.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작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맞아요. 손님이 정당한 구매를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손흥민 선수인데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 망신이지 뭐야. 그렇지, 해외 토트넘에서 뛰는 그 손흥민 맞잖아. 한편 팀장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매장 명성이 먼저인데, 팀장님, 저도 손흥민입니? 그건 사실이에요. 제 출입이 매장에 폐를 끼쳤다면 미안합니? 그러나 사람들이 옷차림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면 정말 답답하죠. 때론 편한 복장으로도 소중한 걸 사고 싶을 때가 있는 거니까요. 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팀장이 원래 지나치게 원칙을 지키는 편이라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러자 주위의 몇몇 고객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의견을 표했다. 팀장님이 아니라 그냥 막말쟁이에 가깝던데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옷차림 갖고 그렇게 무시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그건 좀 그래요. 손님이 돈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갈 텐데 없는 사람 취급부터 하고 쫓아내려 했으니 분위기는 점점 팀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촬영해 SNS 라이브를 켜기도 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듯했다. 그때 손흥민이 잠깐 주위를 둘러보곤 작게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한데 다들 너무 시끄러워지면 매장 측에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반지 하나 사서 나가면 됩니? 그리고 사실 이 반지 제가 아끼는 친구 결혼식 축하 선물입니?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비행기가 몇 시간 뒤 출발하기 전 잠깐 들렀어요. 이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결혼식 선물이면 더 중요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정중히 상담했어야 했는데 죄송할 따름이네요.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다니다 보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팀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어쨌든 결제는 됐으니 됐고, 그러나 분명 다른 손님들도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갖추길 원해왔습. 지금 이 사태가 커질수록 매장이 욕먹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러자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합니. 제가 옷차림이 이래서 경솔했다면 사과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입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이사가 팀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들었지? 손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더 문제를 키울 순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이때 뒤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 고객이 나섰다. 손흥민 선수님, 저 사실 팬인데요. 여기서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손흥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소란스러워져서 당황스럽습하지만 제가 더 조용히 했어야 했는데 괜히 시선을 끌어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스타일이 어떻든 편하게 사시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변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보탰다. 맞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 수 있어야 해요. 매장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옷차림 가지고 사람을 제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팀장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매장 이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회사 측에 이 일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특유의 밝은 미소를 다시 띠며 말했다.
괜찮습. 저도 워낙 예상 못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반지는 잘 샀고요. 다만 제발 옷차림만으로 너무 단정 짓지 말아주세. 저도 경조사에 참여하려면 급히 오느라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그 말을 듣던 고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다른 고객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어때요? 평소에 본인 스타일이나 패션 철학 같은 거, 글쎄요, 제가 패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스타일이라는 건 다 자기 개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최대한 집중하는 편이고 밖에서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이사가 나서서 제안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손님께서 오늘 겪은 일을 계기로 저희 매장 직원들에게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객 응대와 관련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큰일이 벌어져 버렸으니 잠깐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그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팀장은 물론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음, 저는 스포츠 선수임리 경기장에서는 제 유니폼을 입고 훈련복을 입죠. 제가 축구와 끈을 묶고 그라운드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제가 프로 선수인 걸 압니? 그런데 사생활에서는 그냥 평범한 청년일 뿐이에요. 그래서 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가능한 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저한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 매장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선 당연히 정장 차림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 그게 이 공간의 분위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조금 다른 차림새를 하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구매력이 없거나 품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네, 맞습. 저희가 너무 규칙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고객 한 분 한 분을 존중하지 못했네요.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차림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다양한 개성과 취향 중 하나니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일어났다. 몇몇 고객들은 감동했다는 듯 작은 탄성을 질렀다. 진짜 멋있다. 역시 월드클래스 선수답네. 나 같으면 화내고 그냥 나갔을 텐데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네. 팀장은 아직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입을 뗐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제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 물론 매장 규칙과 품격을 지키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한 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이사가 한숨을 내쉬며 팀장과 손흥민 사이를 번갈아 봤다. 팀장, 고객과 매장 모두에게 상처가 생긴 상황이니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낼 테니 당신도 직접 손님께 사과해. 아, 예. 물론입니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사실 전 매장 명예가 최우선이라 생각해서요. 제 나름대로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쳤습. 앞으로는 고객을 좀 더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팀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던 그가 훨씬 진정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알겠습. 저도 뭐 이미 결제도 했고 반지는 잘 받았으니 이 일은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죠. 대신 혹시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옷차림 때문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몇몇 고객들은 안도 섞인 표정을 지었다. 휴, 다행이다. 더 크게 싸움이 날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말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네. 그 사이 포장이 마무리된 반지가 예쁜 상자에 담겨 리본과 함께 준비되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결혼 축하 선물이라니 좋은 자리에서 예쁘게 쓰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 오늘 수고 많으셨습. 덕분에 좋은 선물을 구했네요. 손흥민은 상자를 받아들고 작게 웃었다. 분쟁의 여우는 아직 매장 안에 감돌았지만 최소한 이 상황은 어딘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주변 고객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팀장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팀장님, 혹시 앞으로 규정 바뀌나요?
정말로 복장 제한이 있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시는 건 어떤가요? 그들의 질문에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공식적으로 한마디를 내놓았다. 사실 기존에 확고한 규칙이 있었다기보다 제가 매장 품격을 유지하고자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 앞으로 매장 운영에 관해 이사님과 함께 논의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제품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사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개성이나 편안함을 존중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겠죠. 당장 새롭게 교육하고 방침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변화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손흥민은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다시 팀장과 이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는 슬슬 나가보겠습. 오늘 늦으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어서. 이사가 급히 붙잡았다. 아, 잠시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식 사진이나 사과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선수님께 혹시 해가 되진 않을까요? 저희가 잘못한 걸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다만 너무 제 이름을 걸고 홍보 같은 걸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유명 고객이 있었는데 응대가 잘못됐다. 앞으로 바꾸겠다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 저희가 성심껏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팀장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 태도 때문에 선수님께 심력 끼쳤습니다. 네, 충분히 들었습. 다만 앞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배웅하듯 길을 열어줬고 그는 고개를 숙여 간단히 인사를 했다. 매장 밖으로 나가자 바깥 공기가 한층 상쾌하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모자를 다시 푹 눌러쓰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듯 몸을 풀었다. 아휴, 예상 못한 소동이었네. 혼잣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몇몇 팬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그는 살짝 손짓하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고 짧게 말한 뒤 재빠르게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한편 매장 안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특히나 방금까지 찍은 영상들이 SNS로 업로드되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누군가 손흥민 강남 고급 매장서 봉변 같은 글을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직원들을 모았다. 오늘 일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 고급 매장이라는 이미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고객을 옷차림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앞으로 매뉴얼 개선하고 교육 제대로 진행합시다. 직원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놀랐지만 정말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죠. 팀장은 마지막까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가 힘겹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책임감이 너무 앞섰나 봅니. 솔직히 처음엔 매장 명성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겪어보니 제가 편견을 너무 가진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격려하듯 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내가 알기로 너는 항상 매장 이미지를 위해 온 힘을 다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고객이 다양해지는 시대인 만큼 우리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네. 앞으로 저도 좀 더 유연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장 안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흥미롭게 회자하며 오늘 이 에투알 주얼리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며 저마다 휴대폰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방금 고급 주얼리 매장 손흥민이 편한 옷 입고 들어왔다가 신랑이 결국 반지 결제하고 나갔다는데 팀장은 대형 사고 쳤네. 현장에 있던 사람 얘기로는 손흥민이 엄청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매장은 다시 매무새를 가다듬고 새로운 고객을 맞이했다. 다만 곳곳에 퍼진 이야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팀장과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더 정중히 응대했고 고객들도 그 변화에 흥미를 느꼈다. 어서 오세요. 에투알 주얼리입니. 혹시 구경하실 제품이나 맞춤 제작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구경 좀 하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투알 주얼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게나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팀장은 이사에게 매장 매뉴얼 수정안을 직접 제출하며 복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없애고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안을 위해 주의사항만 안내한다 라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사는 이를 회사 경영진 회의에 올려 더 광범위하게 도입할 계획을 이야기했다. 다음 주 회의 때 정식으로 상정하겠습. 곧바로 전 매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죠. 네, 저도 다른 팀장들과 소통해서 이번 일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좋은 개선책의 계기가 되도록 해볼게요. 며칠 뒤 에투알 주얼리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공지문에는 모두에게 열린 쇼핑 공간을 지향하며 고객의 다양한 스타일을 존중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리고 SNS에서는 손흥민이 해당 매장에서 겪은 일을 담담히 말하며 어쩌면 저도 옷차림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본질이지 않겠느냐 라는 인터뷰 글이 퍼졌다. 거기에 이어진 팀장의 인터뷰도 짤막하게 실렸다. 내가 너무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고객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앞으로 더 성숙한 응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다행이다. 손흥민 진짜 멋져. 옷차림 가지고 차별받았는데도 너무 침착하게 대응했네. 이 매장 이미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맞아. 누구나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된다면 더 많은 고객이 늘지 않겠어?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그 뒤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해외로 떠나 경기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이었고 한국 언론 매체나 SNS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다만 한 언론사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축구 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걸 바라진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서로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했을 뿐이다. 매장 직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바뀌어가는 운영 방식을 익히느라 분주했다. 더 이상 손님의 복장을 보고 불쾌하게 응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적극적으로 제품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옷에 혹시 다이아 반지를 보러 오셨나요? 네, 그냥 구경 좀 해보려고요. 실제로 시시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궁금해서 편하게 보세 필요하시면 착용샷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던 한 고객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휴, 얼마 전엔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말 친절해졌네. 그러게 SNS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뒤로 확 달라졌다지. 뭐 어쨌든 그게 좋은 변화라면 다행이잖아. 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바가 많았는지 직원 교육 때마다 이런 말을 강조했다. 우리가 고급 이미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할 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입니. 고객은 각자 사연과 개성이 있는데 옷차림이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앞으로는 평등하고 개방된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공감했다. 네, 알겠습.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매장 평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중한 깨달음도 얻었죠. 한 달 뒤 에투알 주얼리는 조용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경직된 이미지가 조금씩 풀리면서 학생이나 젊은 층도 가볍게 들어와서 구경하거나 문의를 하곤 했다. 과거라면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예산 안 되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식의 타박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오히려 학생 예산에 맞춰 드릴 수 있는 디자인도 있어요라며 친근하게 설명했다. 한 학생 커플이 소중히 아끼던 용돈으로 커플링을 맞추면서 매장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팀장은 새삼 깨달았다.
이렇게 여러 스타일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각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보석 상인이 해야 할 일이겠구나. 그렇게 일은 잔잔하게 끝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어느 날 SNS에 짧게 올린 한 문장 때문에 이 일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멋진 보석 매장에서 조금씩 더 자유롭게, 더 다양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길. 그 게시물의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고 많은 이들이 그 매장이 바로 에투알 주얼리 아냐 라며 언급했다. 몇몇은 우연히 예전에 그 소동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종의 교훈담처럼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새벽 에투알 주얼리 팀장은 문득 자신이 저지른 과거 행동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겪은 일이 이렇게까지 널리 퍼질 줄이야. 그렇지만 덕분에 깨닫게 된 게 많으니 다행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타인의 모습을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사정과 개성이 있을 테니까. 매장에서 나오는 고객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깃들 때면 팀장은 조금씩 뿌듯함을 느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팔아야 할 가치이자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존중이구나. 여전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에투알 주얼리의 다채로운 보석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호화로만 비치지 않았다. 매장 안의 모든 직원과 방문객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과 포용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손흥민이 남긴 짧은 한마디와 그날의 소동이 모두에게 진짜 보석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한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로 빛날 수 있다. 팀장은 언젠가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때 보석 같은 순간이 비로소 더 빛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깨달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보석을 팔지만 사실상 가치를 파는 겁니. 그 가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하죠. 앞으로 에투알 주얼리는 모든 스타일과 취향을 환영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하고 감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는 비록 트레이닝 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도 또 정장과 구두를 제대로 갖춰 신고 왔더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 혹은 미래에 이 매장을 찾게 될 또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 변화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팀장의 질문에 어느 직원이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혹시 또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가 오더라도 이제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팀장의 눈가에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우리는 누구든 환영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새 팸플릿이 매장 앞에 붙어 있었다. 그게 바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에투알 주얼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온 손흥민의 마지막 인터뷰 멘트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팀장, 이사, 직원들, 그리고 그날 매장에서 소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떤 변화는 한 사람의 태도가 되고 또 어떤 변화는 매장 전체의 규정이 되며 이 작은 물결은 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울림을 전했다. 저도 다음에 들러볼래요. 손흥민 선수나 다른 분들처럼 내 차림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반지 하나 차보고 싶어요. SNS의 댓글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는 그 반지를 실제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단지 꿈꾸는데 그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매장 문턱에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시각을 품었고, 존중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스타일이란 내가 좋아하는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가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쉬우면서도 잊기 쉬운 태도. 그것이 이번 소동이 남긴 가장 커다란 보석 같은 메시지였다. 자, 이 이야기처럼 앞으로도 세상엔 각자의 스타일로 반짝이는 이들이 많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보세.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름니 관심 있으시면 꼭 지켜봐 주세요. 한편 에투알 주얼리의 새로운 공지에는 누구나 환영합니. 당신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합니다. 라는 문구 아래 작은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스캔하면 매장 블로그와 SNS로 연결되어 그 후속 변화와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손님이 어떤 스타일로 찾아올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 그렇게 보석처럼 반짝이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오늘도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었다.